안녕하세요, 머니다큐입니다. 자, 오늘 그 미국장 보면서 오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많이 됐고 해서 새벽에 이제 방송을 한번 켜보았습니다. 자,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. 제가 예측한 7월 3일 날 대폭락은 없는 것인가?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일단은 경제 지표가 워낙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장이 강하게 반응한 걸로는 일단은 그 비농업 쪽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. 이만큼이 실업이 났지만 요만큼만 고용이 돼도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. 다 복귀된 게 아닌데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 이 정도가 늘어나면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나 봐요. 그거 말고는 이제 미국 공장 주문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. 와, 이 정도면은 거의 뭐 V자 반등 맞죠? 근데 여기 보시면 전월 대비예요. 전월 대비. 예, 전월 대비라서 그 저번 달이 마이너스 거의 13%, 그 전달 또 마이너스 1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달이 뭐 한 90까지 떨어졌을 거고, 그 다음에 뭐 한 70, 한 5 정도로 떨어졌다가 이제 8%가 증가한 거라서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80 정도로 돌아온 거죠.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. 그래서 아직까지 공장 주문이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정상화가 된 건 아닌데, 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호재가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90보다는 좀 높게 올라가야 호재가 아닌가요? 저는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, 이 지표를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것도 호재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 호재는 요거죠.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온 건데 6월 미국 실업률은 11.1%까지 떨어졌다. 근데 이게 그 정리해고에 대한 최근 사업 마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.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파산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, 그 뭐 얼마 전에 항공사들 뭐 정리해고 같은 거 있죠.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11%. 여기 읽어보면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실업률은 5월 13.3%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월 실업률은 이전의 전년병 조사와 비교해 6월 실업자로 계산된 근로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. 어쨌든 이게 어쨌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이게 최소한 요 정도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, 어쨌든 이것도 뭐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듯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일단은 미국 1일 바이러스 이제 5만 넘는다.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의 70%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한을 발표한다. 뭐 경제를 뭐 제한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. 11월 인도 11월까지 식량 원조 프로그램 확대. 요번에 이제 메뚜기 떼가 하도 기승을 부려서 이거 아마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역사적인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데, 그래서 뭐 ETF 잘 하시는 분들은 현미 선물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그 코로나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최신 자료에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죠. 그 전에 주가가 박살났을 때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
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증가율은 연준의 유동성이다. 이야, 대단하죠. 그리고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지 않는 이유가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. 뭐 안 죽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에서 지금 그 돼지 뭐 바이러스 이게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거 관련된 기사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거 말고는 요게 또 하나 떴더라고요. 뭐 이게 1시간 전인가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같은 이런 쪽에서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래서 홍콩의 뭐 특별 지위를 뭐 박탈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데 우리 도란프 형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OK 승인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. 일단은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뭐 홍콩이 이제 시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근데 도란프 씨께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. 갈팡질팡 하고 있겠죠. 뭐 말로는 중국 때려잡는다라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때 주가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하나 잘했던 거 주가를 올리고 고용을 창출했던 경제 대통령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느낀 거죠. 도란프는 겉으로는 중국을 때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때릴 수가 없다. 물론 재선이 된 이후에는 몰라요. 재선이 된 이후에는 중국을 정말 때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주가를 지켜야 되는 도란프 입장에서 쉽지 않은 판단으로 생각이 되고요. 나스닥이 한 11시 반 그쯤에 살짝 조정을 받았더라고요. 근데 뭐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거에 반응했냐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서 그때 발표된 그 지표가 뭐가 있는지를 보니 요거 발표된 다음에 살짝 조정이 됐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운송 부분을 제외해서 공장 주문을 살펴보니 이만큼 힘들었다가 고작 2.6% 상승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. 어쨌든 공장 주문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살짝 받는 듯 했으나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근데 어쨌든 요거 발표된 이후로 내려갔고 다시 올라갔으니 그냥 그 정도로 유추해 보는 거고요. 뭐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. 뭐 제가 삐딱선을 타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온통 다 악재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들은 다 무시하고 이런 몇 가지의 호재만 보고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일단은 미국 수입 굉장히 크게 추락했죠.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곧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, 이제 바닥이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, 수출 같은 경우도 그래 이제 이만큼 내려갔으니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호재로 판단한 것 같은,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? 지금 이것까지만 봐도. 그리고 실업률이 서브프라임 그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응이 없죠. 반응이 없습니다. 이런 악재들을 다 무시해버리는, 뭐 실업률이 빡세면 어때, 그냥 뭐 재난지원금 주면 되지,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요거는 살짝 어설픈 악재지만 그
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이렇게 줄고 있다. 근데 주는 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.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데, 왜냐면 일단은 예측했던 것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. 근데 뭐 이게 지나친 차이가 아니라서 뭐 무시할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, 이거를 보면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아직까지도 전만, 10만, 100만, 1000만, 거의 2000만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줄지가 않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 이게 다 도대체 왜 이 나스닥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올랐나? 저의 멍청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. 일단은 요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. 왜냐면 단기 금리는 올라갔고 장기 금리는 내려갔고,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기본적으로는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. 물론 지금 낮고 높죠. 그렇다면 얘가 낮아지고 얘가 올라가야 되죠. 왜냐면 금리라는 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, 지금보다 1년 뒤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8주일이니까 4주 뒤보다는 8주 뒤가 더 좋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올리고 얘를 낮춰야 되지 않나요? 아니면 얘를 유지를 하던가 얘를 올려주던가. 온통 악재인데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는데, 도대체 뭐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딱 한 가지는 얘기하더라고요. 일단은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가 거의 서프라이즈급이라고 합니다. 서프라이즈.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다가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.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거의 한 26%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.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, 작년까지는 확실합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. 이게 지금 중국 제조업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과연 우리나라 중간재를 그 이용하는 제품의 그 수출이 증가했냐라는 거죠.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중국 그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마스크 혹은 그 뭐 산소호흡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 여기 수입 지표 어디죠? 미국 수입 요거 수입이 바닥이에요. 바닥 수입이.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 다 줄었습니다. 근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겠죠.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뭐 PMI 지수가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다. 과연 우리나라에 그게 이렇게 급등할 만큼 긍정적인 메시지인가 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는 거죠.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. 제가 곧버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. 뭐 말 맞다나 지금 늘 얘기해드리는 뭐 프라이마켓 CCF나 뭐 SMCCF 요거 뭐 매입 규모를 굉장히 확대해서 매입을 한다라든가,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발행 실적이 빵이라고 하는데 요게 갑자기 뭐 한 2천억 달러 뭐 매입을 했다, 뭐 요런 기사가 떴다라고 하면 인정합니다. 그거는 인정해요. 왜냐면
지금 가장 포인트가 그거죠. 지금 보시면 세계 선물 지수를 다 보면 그 지수 선물 나스닥만 가장 강하게 올라요. 원래는 그 주가 변동폭이 큰 건 러셀 같은 이런 잡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보통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1% 움직이면 러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% 움직여요.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우랑 뭐 나스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번에 기업들 돈 필요하면 회사채 찍어. 회사채 찍으라고 하면은 연준이 다 사줄게 뭐 이렇게 하죠. 이게 실제로 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바로바로 사주는 거는 우량 기업들, 성장 기업들. 근데 이런 우량 기업, 성장 기업들이 나스닥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. 나스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, 페이스북, 뭐 아마존 전부 다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돈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. 근데 준다고 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받으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니 그 주식 가치가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런 패턴인 겁니다. 그래서 잘 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더 잘 돼가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줄도산 위기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흘러 넘치니까 돈은 흘러 넘치는데 지금 당장 투자할 건 크게 없고 다 자사주 매입하는 거죠. 그래서 계속해서 나스닥만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. 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뭐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더 이상 연준에 맞서지 말고 이제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뭐 저랑 같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하고 나가려면 제가 손절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. 사실상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만스닥 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떠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쓸데없는 차트 분석보다는 좀 납득이 가는 이유를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는 곧버스를 손절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. 일단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지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주식이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는 원동력 뭐 연준의 그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이거 회사채 매입을 그 실시간으로 얼마나 매입했는지를 알 수 있는 혹시 사이트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.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가장 뜨겁게 원하는 거는 요거 적극적으로 매입해라. 맨날 말씀드리죠. 이거는 아까 뭐 PMCCF, 뭐 SMCCF 요거랑 뭐 YCC 근데 요거는 당장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뭐 얘기가 좀 뒤로 흘러갈 것 같고 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도 요것도 조금 거부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포인트는 요거예요. 포인트 요거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. 혹시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저를 강하게 비난해도 좋으니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. 지금 시간이 벌써 새벽 3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숙면을 취하러 가보겠습니다. 내일 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일이 아니죠. 오늘이죠 이제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